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죠? 그런데요, 마음이 급한지 겨울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요, 두툼한 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식하던 아이폰의 패널, 중국이 공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세계 최강자죠. 그런데요, 슬금슬금 중국 기업들이 뭔가 하고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입니다. BOE, LCD 시장 1위를 뺏고 고가 OLED 패널까지 잠식하고 있다. 자, OLED는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CD는 조금 그보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그리고 LG, 우리 기업들이 양분한 아이폰 13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우세하던 디스플레이 앞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위기냐 기회냐 이재명 국감 운명이다. 오늘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서 행안위가 있거든요. 경기도 국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렇죠. 대선 인사청문회다 사실상 이것은. 자,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알리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이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환수한 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민주당도 정면 승부 통해 의혹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어제는 이 미국에서 떠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듯하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회사에 30여억 원 송금 경위를 조사한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검찰의 소상이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오전 귀국했고요. 체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 10년 만에 3%대, 그러니까 10월 예상 상승률인데요.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정부 유류세이나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정부가 입장을 낸 건 없어요. 그러나 기름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유소 가보면 깜짝깜짝들 놀랍니다. 자, 그래서 유류세, 세금을 좀 내리는 거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인데요. 상당 기간 고유가 원화 약세 지속될 듯하다. 그리고 인플레 경고 등 커졌는데 유류세 부분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요. 유류세를 내리면 이거 재정, 그러니까 세수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론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청문회다. 원래 공식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 청문회라는 건 없죠. 그런데 오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 청문회다. 이런 별칭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고요. 20일에도 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적대적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엄청나게 거세게 비난하는데 상대 덕분에 본인의 존재가 위상이 커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적대적 공생은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돌연 정권 교체. 여당 당대표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했는데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이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정권 재창출, 계승, 연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유류세입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짚어봤죠?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뭐 대장동 의혹 이 이슈의 키맨이라고 꼽히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장동 키맨 남욱 그분 밝힐 열쇠를 들고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쟁점,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연 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냐, 그분이 그분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곧바로 체포됐고요. 피의자 신분 조사다. LA에서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자, 지금 검찰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거 수사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지적 엄청나게 받았어요. 부진한 수사 속도 낼지 주목이다.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미국에서 떠나기 전 언론에 한 얘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모습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찰에 체포가 됐어요. 저 모습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비행기는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했고요. 5시 40분쯤 공항을 나왔는데요. 그 즈음의 시간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만 답변을 좀 뭐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고요. 오늘 조사를 하겠죠.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요.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떠나기 전이에요. 떠나기 전 모습인데 이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좀 비쳤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오늘이 이재명 경기지사 국정감사 날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청문회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 남욱 변호사가 입국을 했어요. 무효화된 여권이 무효화됐죠. 그래서 뭐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필 오늘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가 더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예. 천원한 변호사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예.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 또 구속도 돼봤고 예. 자기의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지를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그렇습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고도로 계산하고 들어왔지 않나.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가 왜 화제가 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서초동에서 남욱 변호사를 잡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탄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조력을 받을 만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을 방어해줄 굉장히 방어막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다. 사실 8월 31일 날 이 대장동이 첫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2달 가까이가 흘렀다. 남욱 변호사는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는 준비성이 없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슬리퍼도 신고 다녔고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다녔고 굉장히 편한 옷차림이었다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죠.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들어올 리도 없고 미국 공항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여유롭게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 준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피해자이고 이 구조를 짠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유동규를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성남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할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와 나는 이 땅을 소개시켜주고 이 땅의 장래성을 열심히 그 홍보해주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예. 성남시가 많은 그 시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도 나는 주로 의사결정이 배제되었고 여러 가지로 나도 모르는 것이 많이 벌어졌다. 결국에는 나는 피해자일 뿐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 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입국으로 하는 날짜도 상당히 생각했을 준비된 가능성이 있다. 것이었다. 아무튼 뭐 들어오자마자 뭐 체포될 거는 예상을 했겠죠. 오늘 뭐 역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황무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유동규가 실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중도 사퇴하며 이재명 시장의 사람 좀 가려쓰라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도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뭔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이 하나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그 내용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의 어제 이야기까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들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로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갑자기 그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 남욱 변호사가 사퇴하시기 훨씬 전부터 소장님 사임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녔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나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혹시 임기 끝나기 전에 갑자기 자리 내려오시게 됐는데 뭐 외압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안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굉장히 좀 이게 뭔가 아마 검찰에서도 저런 발언도 굉장히 주목하겠죠, 지금요. 자, 그럼 천하람 변호사. 네. 이 녹취록, 남욱 변호사 녹취록.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어떻게 되면 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 녹취록이었어요. 그 내용이요. 이게 향후에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돌파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수사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700억 원 가량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져가기로 했다 나중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역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700억 가량을 추후에 배당받아 갈 정도로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업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동규에 대한 수사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또 그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동규라는 사람과 남욱, 예. 김만배라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었구나. 뭔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녹취록 내용 상당히 경찰도 좀 주목을 하겠네요.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 녹취록 아마 다시 공개하고 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보라고. 아마 오늘 국정감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